그 사이 덕구에게 입마개를 시도해보는 딸 선영 씨. 입마개를 채운 뒤 녀석의 젖은 발을 닦아주려는 건데요. 난 무서워서 못하겠다. 나 진짜 무서워. 가족들이 이렇게나 덕구를 무서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고 있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불 갖다 이게 애를 덮으려고 그러다가 손을 함부로 이제 누워있는데 얘가 만져달라고 배 쪽으로 얼굴을 막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얘가 있다는 생각을 막 못하고 긁은 거죠, 간지러워서. 근데 갑자기 얼굴이랑 손이 닿으니까 놀래가지고 물고 이제 그다음 제가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 손 보여가지고 또 이렇게 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동안 으르렁대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 번 가족들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물린 상처가 한두 개가 아닌 상황. 어우, 정말 심각하네요. 오, 이거 다 패였어, 살이. 이렇게 여러 번 물리다 보니 두려움과 불안감이 높아진 보호자들. 어느새 덕구는 가족 모두에게 공포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좋아질 줄 알았어요, 진짜. 훈련소만 갔다 오면은 와, 안 물겠다. 그렇게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와, 며칠 만에 바로 막 물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덕구를 훈련소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에도 매주 한 번씩 면회를 가며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길어봤자 3개월이겠지 이랬는데 3개월까지도 뭐 선생님들이 덕구가 아직 저러니까는 6개월 막 계속 좀 갔다 와서 너무 저러니까. 장장 9개월간의 훈련소 생활 후 오히려 입질이 더 심해졌다는 덕구. 이젠 목줄조차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발을 못 만지니까 지금 발톱도 못 깎잖아요. 발톱 깎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거 2년 넘었지. 2년 넘었어요. 거기다가 가식을 넣고 지가 하도 긁어대니까 이게 막 탄내가 나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로 긁어대서 그거 저 간식 먹으려고 그 다음에 또 했더니 안 해. 아무도 녀석을 만질 수 없어 기본적인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나는 저 주사 안 맞은 것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가 만져가지고 케어가 되는 상태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니까는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근심은 깊어져만 갑니다. 이따가 꺼내. 그날 오후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딸 선영 씨의 남자친구입니다. 오? 덕구랑 친한 것 같은데요? 녀석도 꼬리까지 흔들며 반겨주네요. 남자친구분을 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죠? 저희 둘이. 같이 데리고 왔어요. 네. 아기 때. 아하, 두 분이 함께 덕구를 입양하셨군요. 여자친구네서 돌보고 있지만 한 가족처럼 덕구를 아낀다고 합니다. 보통 제가 먼저 퇴근하는 시간이 빨라서 먼저 산책해주고, 집이 다른데도 매일매일 와서 산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사료 떨어졌으면 사료 사주기도 하고. 덕구 역시 그런 남자친구 경희 씨를 잘 따르는 모습이네요. 그럼 가족까지 무는 이 녀석을 경희 씨라면 잘 제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모녀의 상처를 보면 마음이 안 좋았다는 경희 씨. 오늘 특별 미션을 수행하려 한다는데요. 남자친구의 특별 미션 바로 덕구에게 입마개 채우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껴도 숨 쉴 수 있어, 덕구야. 녀석의 반응은? 씨. 방금 봤어? 1차 시도 실패. 다음은 선영 씨의 재도전. 아, 이거 어째 예감이 안 좋은데요. 역시나 짜증 폭발해버린 덕후. 아, 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네요. 저 이빨 봐. 못하겠어. 무서워요. 아, 나한테만 더 그러는 것 같아. 입마개는 채우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보호자들만 애가 탑니다. 만지질 못하니 덕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답답하기만 한데요. 뭐 어디 누구 주고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 그냥 말로만 그러지 안 해봤는데 마음 한켠에 여기가 뭐가 묵직하게 얹혀 있어갖고 이게 항상 이렇게 인상 쓰거든. 대안이 달리 없는 거예요. 네. 그것도 너무 비싸니까. 내다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한 맞는 거니까. 네. 뭐 딱히 아직까지 판단 내려선 게 없어요. 덕구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참 쉽지 않은 매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터져나온 비명소리.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손 쓸 틈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 덕구가 난데없이 제작진의 발을 물어버린 건데요. 좀 진정할 때까지 딴 데 눈 마주치지 말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보호자. 서둘러 살살 달래며 덕구를 떼어놓습니다. 일로 가자. 오야 가자, 오야 가자. 어디로 올리셨어요? 발? 달리 피할 곳도 없었던 상황. 방에도 이제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언제 또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덕구를 방 안에 격리시킨 후 서둘러 물린 상처에 응급처치를 합니다. 아유, 많이 아프시겠어요. 피디님 어떡해요. 그냥 여기 들어가시다 그러신 거죠?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우선 촬영은 여기서 중단.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곧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고에 설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그런 애들을 한 번 물고 나면 훨씬 더 예민하게 굴고 공격해요. 지금 당장 촬영 다 접으시고 절대 가까이 가지 마세요. 물린 상처를 확인한 설 전문가의 충격적인 답변. 과연 덕군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통제 불능, 예측 불허. 가족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녀석의 공격성. 그리고 사상 초유의 돌발 사태. 새나기를 뒤흔든 역대급 문제점. 덕군은 개과천선할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천만 반려인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반려견 행동 교육 전문가 설채현.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돌발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급히 덕분에를 찾은 설 전문가. 저희 오늘도 설쌤 믿습니다. 무서운 녀석이니까 조심하세요. 설쌤과 덕구의 첫 만남은 어떨지 살짝 긴장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나 안전문 안에서 설 전문가를 맞이하는 녀석. 제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덕구가 저희 PD님을 좀, 네, 저도 아직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데 좀 세게 물어서 지금 안에 일부러 안전을 위해서. 네, 풀어놓으면은 선생님도 다 물. 설 전문가를 본 덕구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뭔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으르렁대며 경계를 하는 녀석. 둘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그런데 잠시 후 덕구가 먼저 자리를 피하는데요. 두려운 표현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러다가 저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쳐다보니까 저 사람 좀 무섭다 하는 표현들을 보이게 되고요. 저희가 말씀을 많이 나눠야 되고 제가 움직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움직이면 문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조금 자기 방에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요 녀석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난 것 같죠? 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 영상을 살펴볼까요? 진정시킨다 이거. 뒤로 와 뒤로. 아침 산책을 나가려던 그때 벼랑간 으르렁대며 짜증을 냈던 덕구. 줄을 살짝 당겼을 뿐인데 갑작스런 녀석의 반응에 선영 씨도 많이 당황한 모습이었는데요. 덕구 앉아. 안전문에 낀 목줄을 풀어주려 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보호자를 향해 이빨까지 드러내며 심하게 으르렁댔었는데요. 와, 나는 그냥 너를 공격할 거야. 이 철망만 없으면 널 공격할 수 있어.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은 고개가 좀 밑으로 떨어지고 귀가 뒤로 넘어가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으르렁거려요. 근데 눈 똑바로 쳐다보죠? 이빨도 딱 송곳니까지만 나오죠? 귀 딱 바짝 서 있죠? 자세도 어깨 딱 펴고. 저럴 때 엄청 속상하시죠, 솔직히? 네, 진짜 눈물 날 것 같고 아 내가 쟤한테 뭐 했는데 막 화나고 막. 근데 어떻겠어요. 막 무니까는. 다음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문제 행동. 제작진이 콘센트를 건드리자 갑자기 경계하며 으르렁댔던 녀석. 덕구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이러는 거죠? 덕구 일로 와. 덕구.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뭔가 하려고 네. 이렇게 하면 하는 경우들. 사람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참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크기를 양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 물을 붓는 거를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양동이가 넘칠 때 보통 문제 행동을 보여요. 그러니까 양동이가 클수록 잘 참는 아이들인 거죠. 근데 덕구는 양동이가 소주잔 같아요. 진짜 별거 아닌 스트레스가 와도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공격적인 행동을 하다 결국엔 자기 꼬리를 물며 돌아버리곤 했었는데요. 촬영 중 이런 행동을 보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 아기 때부터 저랬죠. 한 살. 안에서 네 거의 아기 때예요. 알겠어요. 덕구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뇌 쪽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보호자님들 많이 놀란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부분 발작일 경우가 커요. 뇌 안에서 전기 신호가 너무 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꼬리가 내 꼬리 같지 않고 아니면 내 꼬리에 이상한 느낌이 나고 하면 자기 신체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도 컨트롤 못하는 예민함이 덕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톡 건드리면 터지는. 덕구의 이런 성격 자체가 상당히 어린 시기부터 시작된 걸로 봐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예민한 성격을 타고난 것으로 보였고요. 또 하나는 꼬리를 공격하는 그런 증상들이 일반적인 증상은 아니고 뇌 쪽에 조그마한 이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예민한 성격과 뇌의 이상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었습니다. 문제 영상을 보던 중 갑자기 굳어버린 보호자들. 일순간 모두를 당황시킨 할 말을 잃게 만든 문제의 장면은 무엇일까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제작진의 발을 물어버린 덕구. 사고 당시 외출 중이었던 어머님은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야, 다시 봐도 정말 무섭네요. 딴 데 눈 마주치지 말고. 스스로 자리를 뜰 때까지 둬야 돼요. 일로 와 덕구.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던 녀석을 산책으로 유인했었는데요. 가자 일로 와. 대응 방법은 잘 알고 계시네요. 가자. 빨리. 일로 와, 빨리 가자. 어디로? 덕구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제작진. 잠깐 사이에 심각한 상처가 이제 남았는데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진짜 심하게 물렸는데?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우셨겠다, 진짜.
피디님 발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거의 많이 낫기는 했어요. 저것도 되게 깊숙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저 구멍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저기 남 물은 건 처음이에요. 아마 그랬겠죠. 다른 사람이 오면 안에 들어가 있고 최대한 안 만나게 하셨고. 근데 우리가 이번 촬영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난 건데 아니네. 살짝 그냥 그랬다고 그냥. 엄마한테 나갈 수가 없어. 도대체 왜 공격한 건지 설쌤 이유가 뭔가요? 우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도망갈 공간이 없었어요. 자, 다시 확인해 볼까요? 안쪽 방 입구에 있던 덕구. 안전문이 닫히고 제작진이 다가가자 도망갈 공간이 없다고 느낀 녀석이 사고를 쳐버린 겁니다. 워낙 소주잔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게 싫은 거예요.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움직이는 것이. 내 시야에서 보이는 건 또 발이에요. 이때 좀 예민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좀 더 예민한 상태였을 거고 그때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뇌 안에서의 전기 신호가 어느 정도 막 또 파닥파닥 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를 바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간 외부인 공격견은 많았지만 가족들을 이 정도로 무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우와 이거 뭐야? 이게 훈련소 가기 직전에 물린 건데 엄마 쪽에 물티슈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는데 물티슈 빼려고 하는 순간 얘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손은 물리면 안 되니까 안 물렸는데 발을 이렇게 갔다가 덕구 송곳니가 거의 다 들어갈 정도예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만 확 빼는데 뺄 수도 없게 북북 잡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은 설 전문가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파이팅 그레이드라고 해서 이 강도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교육이 잘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힘들다라는 거를 판단하기도 해요. 1이 뭐냐면 물었는데 피부에는 상처가 나지 않은 거. 그리고 2가 물었는데 피부가 벗겨지거나 상처가 난 거예요. 그리고 구멍이 났는데 깊이가 깊지 않은 걸 우리가 바이팅 그레이드 3이라고 해요. 이 무는 강도, 바이팅 그레이드를 봤을 때 덕구는 과연 덕구는 몇 단계일까요? 긴장되는 순간 4에서 5예요. 4에서 5고 6은 피해자가 죽는 거예요. 1부터 6까지 있는데 6은 피해자가 죽는 거고 5, 6은 실제로 미국에서도 안락사 고려까지 나와요. 안락사 고려가 나오는 이유는 교육적으로 고쳐지기도 힘들 뿐더러 강아지들, 개들의 복지나 삶의 질 자체가 너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상처를 보면서 저는 이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다라는 말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설 전문가가 보호자들에게 전한 뜻밖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저 보호자들은 개 하나 컨트롤 못해서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제가 변호해 드릴 수 있어요. 저 상황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는 건 그거는 옆에서 그냥 말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누구도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선 힘들 거예요. 그간 마음고생이 심했을 보호자들. 덕구와 함께 있을 때면 언제 물릴지 몰라 집 안에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하루 두세 번씩 산책은 기본. 시간 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 놀아주며 덕구를 위해 애써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안전문과 목줄이 답답하진 않을까 걱정도 많았는데요. 좀 칭찬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관리하고 계속 가족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 자체를. 덕구 같은 아이들은 저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정말 공격적인 아이들은 항상 줄을 연결해놔요. 어떤 사고가 날 줄 모르고 바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방을 하나 내주고 저렇게 베이비 게이트를 해놓는 것 자체도 되게 잘하신 거예요.
덕구를 사이에 두고 입장이 달라 모녀 간 다툼이 있기도 했는데요. 아니 잡지 말라니까. 들어보내려면 또. 아니 그저 잡지 말라고. 잡지는 마, 줄 잡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지가 들어가냐 그러면? 그거 좀 그만 주라고 엄마. 보쌈을 왜 자꾸 줘? 네, 이렇게 보니까 많이 민망하시죠? 안 싸워. 아니요, 싸웠어요. 두 모녀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볼까요? 바로 무는 것도 아닌데 막 저기서 막 뭐지 막 호들갑이라고 말해야 되나 엄마한테? 더 불안해요. 불안해할 건 전데 너무 불안해하니까는 짜증나는 거예요 막. 그것도 딸이랑 둘이 있으면 그것도 불안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많이 힘들다 그러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라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힘들 것 같아 애가. 근데 저도 참다 이제 한마디씩 하면 그게 이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두 분 모두 다 이해가 가거든요. 아니 보는 데서 물리는데 그러니까. 딸이 물리는데 그걸 그러니까 맞아요. 열받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머님한테는 진짜 따님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또 따님 입장도 이해가 가요. 이게 어머님이 불안해버리면 덕구 같은 아이들 같이 불안해져요. 알아. 네, 그러다가 사고가 또 더 나요.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두 분이서 이 룰을 정해야 돼요. 짜증내지 말고.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딱 룰을 정해야지만 이게 원래 반려견을 키우는 이유는 가족이 더 화목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가버리고 있잖아요. 두 분 앞으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약속?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초예민 보스 덕구. 통제 불가. 공격성 수인 최상인 덕구와 가족들이 함께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덕분 의학적 문제도 있고 이 행동학적 문제도 있어요. 의학적 문제들을 먼저 컨트롤하면서 행동학적인 걸 교육을 같이 나가줘야 돼요. 덕구는 우선적으로 약물 처방이 꼭 필요해 보였어요. 공격성이 있는 모든 아이들이 약물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덕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민한 성격과 심한 공격성, 특히 물림 강도, 바이팅 그레이드 자체가 상당히 높아서 교육 자체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물 처방이 꼭 필요했고요. 약물만 먹는다고 이렇게 성격이 확 바뀐다거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약을 먹으면서 올바른 교육이 그걸 통해서 올바른 기억을 만들어줘야지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빠지겠다. 뒤에서 좀 막아줘.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희 제작진분들 좀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덕구를 밖으로 한번 나오게 해볼게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하게 펜스를 친 후 준비를 마친 제작진. 다 짐 안에 들어가셨죠? 그러면 제가 덕구 한번 빼볼게요. 덕구야. 덕구도 나올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모두가 숨죽인 그때 천천히 밖으로 나오는 덕구. 혹시나 달려들진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밖에 나오고 싶었구나. 저한테도 아마 냄새를 맡을 거예요, 이제 와서. 이 녀석 약간 긴장한 듯하지만 생각보다는 반응이 괜찮은데요. 덕구. 설 전문가가 주는 간식도 잘 받아먹는 덕구. 이 정도면 솔루션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덕구에게 가장 필요한 솔루션은 뭔가요, 설쌤? 덕구가 너무 오랫동안 병원 진료를 못 받잖아요. 제가 온 김에 진정을 한 이후에 발톱도 자르고 광견병 주사도 맞고 아까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도 그동안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덕구는 물론 현장에 있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 인원이 투입되고 덕구를 위한 의약품들도 준비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설 전문가가 나설 차례인데요. 그냥
처치를 위해선 녀석을 진정시키는 게 급선무인 상황. 살짝 한번 당겨보세요. 일단 목줄로 덕구를 안전문 쪽으로 이끈 후 줄 잡고 있으니까 예민한 녀석이 흥분에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판으로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빠지겠다. 뒤에서 좀 막아줘. 좀만 기다리면 되지. 덕구의 움직임을 차단한 뒤 진정제를 투여하는데요. 났어요? 좀만 줄 풀어줘. 좀만. 오케이. 처음 겪는 상황에 놀란 듯한 녀석. 다행히 금방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덕구에게 네 칼날을 씌운 후 본격적인 처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싫다는 듯 버둥대는 녀석. 덕구야, 조금만 참아라. 응?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했는데요. 건조병 장갑고요. 예방접종 실시 후 몇 달째 약을 바르지 못해 걱정스러웠던 심장사상충 검사도 실시했습니다.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 결과가 어떤가요, 설쌤? 다행히 사상충은 안 걸려 있어요. 지금부터 관리 잘 해주세요. 네. 아유, 많이 걱정됐는데 이제 한시름 났네요. 그 밖에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피부는 괜찮네요. 안쪽에 피부까지 그냥 분홍색으로 피부염이나 이런 건 안 보이고요. 근데 뭐가 그렇게 싫다고. 마지막으로 2년 동안 관리를 못해 불편했을 발톱도 정리해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처치를 끝마친 덕구. 녀석 생각보다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발톱은 좀 시원하죠? 갈피처럼 길었던 발톱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는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진짜 10년 만에 생겼네. 덕구야, 잘 참았어. 고생 많았다. 응?